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잡아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가볍게 살펴볼게요. 사각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를 왜 배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논리력을 배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뒷면사다리꼴을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논리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 논리력을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 때 직방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크게 뜻, 성질, 조건, 그리고 마지막은 넓이까지 쭉 이어나갈 것이고요. 이 중간중간의 조건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과 그리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얻어내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에요. 뭐 이게 뭔지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과정을 디자인하는 공부 속에서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고요.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연결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뜻 중요하죠. 자, 주어진 사각형이 있는데요. 얘가 평행사변형이에요 라고 말을 하려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지만 확인하면 이 아이는 평행사변형이요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한 쌍의 변이 평행을 하시고 또 다른 한 쌍의 변이 평행하도록 선을 만들어서 긋게 된다면 뭐가 생겨요? 평행사변형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꼭지점 A, B, C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시고요. 평행하세요 라고 한다면 두 쌍의 모는 각각 같고요. 두 쌍의 모는 각각 같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까요? 평행선의 성질을 떠올리시면 돼요. 제가 이 변을 연장선을 쓱 긋겠습니다. 이 각이랑 이 각은 왜 같아요? 동의각으로 같겠죠? 자,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요. 쓱 연장선을 긋겠습니다. 얘도 연장선 쓱 긋을게요. 그냥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으로 같은 거죠? 왜요?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니까.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은 뭘로 같아요? 막꼭지각으로 무조건 같으시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이번에는 쓱 연장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각과 이 각도 평행선과 만나는 한 직선,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억각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180에서 별을 제외한 나머지 180 빼기 별표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180에서 별을 뺀 나머지 180 빼기 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각도 같은 각이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보면 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마주보는 각, 즉 대각이라고 하죠. 대각이요. 아, 한 쌍, 두 쌍. 두 쌍의 무엇은 같습니까?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같아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연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를 대각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내 맘이니까요. 이렇게 쓱 그어보도록 하시겠어요? 하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한 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요. 지그재그 이 각이랑 이 각이 억각으로 같으시고요. 지그재그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죠. 오로지 한 쌍, 두 쌍이 평행하다라는 사실만으로 얻어낸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이요. 한 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한 쌍의 변의 길이 같고요. 양 끝각이 각각 같으면 무슨 합동이죠? 아싸 합동인 거죠. 얘를 뒤집은 다음에 포개면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각형 ABD가 합동입니다. ABD. 그러면은 얘도 이 각 출발해서 동그라미 X로 끝나야겠죠. 하니까 삼각형 누구죠? CDB가 합동인데요. 무슨 합동이세요? 아싸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평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즉 정의를 바탕으로 끄집어낸 사실인 거잖아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겠죠. A, B와 대응하는 변이 CD가 되는 거니까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으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D와 CB가 대응하는 거니까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이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마주보는 변의 관계를 대변이라고 하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 또한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는 주장할 수가 있고요. 대각선을 두 개 긋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 쌍, 두 쌍이 모두 평행한 평행 사변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대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즉, 이 대각선이랑 그리고 이 대각선 요래요래 그리시면요. 한 점 만나게 됐고요. 서로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 같으십니다. 왜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변과 이 변이 같은 것을 보여줬고요.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마주보는 삼각형 두 개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억각의 크기가 같았고요. 지그재그 억각이 같았고요. 한 쌍의 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마주보는 삼각형도 합동이에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이 모든 일은요. 평행하는 두 쌍의 변으로 이루어진 평행 사변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펼쳐진 겁니다. 대각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이등분한다라는 사실 또한 얻어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평행 사변의 기본 성질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이 되려면 뭘 만족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만족하면 이 주어진 사각형을 평행 사변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고요. 이 조건을 이렇게 5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외워도 되고요. 이 중에 제가 다 할 건 아니에요. 맛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요. 이건 뭐예요? 평행 사변형의 뜻이잖아요. 1번 만족하면 무조건 걔는 평행 사변형인 거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사각형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그 아이는 평행 사변형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왜요? 자, 왜요를 한번 알아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2번만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사각형 한 개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평행 사변형입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뭘 보여줘야 돼요? 네,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얘랑 평행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실로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네가 길 같다는 거 일단 대각선을 좀 그어볼까요? 그러면 뭘 만든 거예요? 네, 합동인 삼각형의 쌍을 만들었죠. 왜 그래요? 공통면이고 이변, 이변 같고 이변, 이변 같잖아요. 합동이네요. S, S, S 합동.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대응하는 각일 것이고요. 이 각과 이 각이 대응하는 각으로 같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얘네 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엇갈린 위치의 각이죠. 억각의 크기 같으면 네, 이변과 이변은 평행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A, B, C, D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어떻게 써요? 선분 BD를 그음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 얻어낸 사실은 삼각형 ABD, 그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왔으면은 얘는 CDB로 오셔야겠죠. 삼각형 CDB가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에요? SSS 합동을 내가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장할 수가 있는 각이 대응하는 각 ABD의 크기가 바로 여기 누가 됩니까? ABD로 하셨으니까 그대로 C, 그쵸? ABD 왔어요? CDB로 보면 되겠죠? CDB. 근데 무슨 관계예요? 억각의 위치는 각이잖아요. 그래서 억각의 크기가 같음을 보여줌으로써 결론은 누가 평행이라는 얘기예요?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같은 방법으로요. 얘네 두 개도 억각의 위치에 있는 관계잖아요. 억각의 크기 같았기 때문에 이변과 이변이 평행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뭘 보여준 거예요? 한 쌍,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함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는 평행 사변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사각형이 있는데
대놓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함을 보여주면은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인 것이고요. 두 쌍의 대각,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 평행함을 끄집어낼 수 있어서 평행사변형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즉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마저 같다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한 쌍이 평행함을 보여줄 수가 있음으로써 평행사변형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두 대각선이 있는데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면 같은 각을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한 쌍 한 쌍이 평행함을 보여줌으로써 평행사변형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면 그 아이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마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 쓰이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평행사변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짜잔. 이건 되게 쉽죠? 이변의 길이 같고 이변의 길이 같고요. 각각 평행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현재 만약에 이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선을 긋습니다. 연장선을 그어요. 이때 평행하는 두 변 사이의 거리는 일정해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이 알고 있어요.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밑변이고요. 얘가 뭐예요? 높이가 됩니다. 한 꼭지점에서 밑변에 그으면 수직이 돼요. 이렇게 쓱 그으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이 됩니다. 일정한 거리라는 얘기는.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있어. 이 길이 알고 있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이때 A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밑변. 그리고 얘는 높이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되게 단순해요. 삼각형을 이용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누면은 두 개가 합동이잖아요. 한 개 구해서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죠.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거기다 2분의 1 곱하고 다시 1을 곱하는 거죠. 즉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가 삼각형 넓이인데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약분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x, y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셨으니 각각 평행하시고 평행하십니다. 길이 같고 같습니다. 대각선 그어놨네요. x를 어떻게 구할까 가만 잘 봤더니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어떨까요? 지그재그에서 이 각과 이 각 같아. 그 y도를 구해야지만 x를 구하는 거야? 뭐 그렇지 뭐. 그 방법을 선택했다면 평행사변형에서 한 쌍,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가 되겠죠. 삼각형을 이룰 조건에 의하면 y 값은 180을 이루는 거니까 180에서 20도도 빼고 그 다음에 120도 빼면은 이게 y도가 되겠죠. 단위가 도도 있으니까 단위 빼고 쓴다면 y 값은 180에서 20 빼면 160이고요. 또 120 빼면은 40이 되겠습니다. 둘이 같은 거 알았으니까 x, y 값은 각각 40, 4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을 하신다면 이거 어떨까요? 쓱 연결할게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연장선 그었네. 평행선과 만나는 한 직선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가 되잖아요. 그럼 나 여기 구하면 참 좋겠어. 뭘 이루죠? 180도를 이루죠. 180도에서 120도 빼면 그렇죠. 60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60도가 돼야 되나요? 60에서 20을 제외한 나머지 40도. x도가 40도인 거 알았으니까 x는 40이 될 것이고요. 지그재그 연결하면 같은 각 억각이므로 y는 x랑 같아서 40입니다. 라고 해도 되죠? 어떤 방법을 쓰든 정의적인 개념을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평행사변형을 접근했던 방법 그대로 나머지 사각형을 접근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직사각형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인데 네 개가 모두 각이 같아야 돼요.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인데요. 360이죠. 다 합치면. 360을 4등분하면 90이니까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없어도
4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려보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90, 90, 90, 90입니다. 이 조금만 만족하면 직사각형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직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왜죠? 한 쌍,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평행 사변형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이 연장을 했을 때 이게 90이면은 나머지 한쪽이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되어야겠죠. 동의각의 크기 같은 거니까 평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을 바라보시고 쓱 연결을 하시게 된다면 90, 90이잖아요. 이 각과 이 각이 또 동의각의 크기 같은 거니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합니다. 즉 한 쌍,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하면 걔는 평행 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떠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주어진 삼각형과 이 주어진 삼각형을 바라보시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죠. 평행 사변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같고요. 공통변이잖아요. 직각, 직각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SAS 합동입니다.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자동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뭐예요? 같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등분하죠. 평행사변형 성질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등분한다라는 사실인데 길이가 같은데 이등분이 되는 거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다 같아져 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안 외워도 되죠? 흐름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직사각형보다 더 큰 모임이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행사변형을 다 모아놓고 여기 직사각형이 있네.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직사각형일 수는 없잖아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특별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럼 뭘 만족해줘야 되느냐?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면서요. 자, 그러면 이 한 개의 각이 몇 도이면 자동 나머지가 다 같아질까요? 그렇죠. 두 개 더한 게 18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80도죠? 연장했을 때 이거 동의가 같은 거니까 더하면 180, 더하면 180. 근데 한 개가 90도면은 자동 90, 90, 90, 90, 90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내각이 90도이면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었는데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두 대각선 길이가 같아져 버리면은 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넓이가 이제 중요하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밑변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로, 높이를 세로의 길이로 잡아올 수가 있겠죠. 일정한 길이가 되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바로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를 곱한 것이 넓이가 됐던 거였습니다. 이해 가능하시죠? 자, 마름모로 갑니다. 자, 마름모의 뜻은 사각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예요. 여러분 마름모를 그려보세요 하면은 제 많이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죠. 이게 바로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변 4개가 있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걔는 마름모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을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대각선 한 개를 그어주면은 두 개의 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죠. 왜요? 한 변이 공통변이고요. 나머지 한 쌍, 또 다른 한 쌍. 즉, 세 쌍의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서
SSS 합동을 주장할 수 있어요. 쉽게는 이 접은 손으로 포개봐요. 겹쳐지겠죠. 그러면 합동임을 주장하면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대응, 그러니까 나머지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대응하는 각일 것이고요. 마찬가지고 또 같아요. 왜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겠죠. 아니, 이럴 수가. 지그재그 억각의 크기 같으면 이변과 이변이 평행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또 지그재그 억각의 크기 같은 거니까 이변과 이변이 평행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쌍, 두 쌍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은 평행사변형의 성격을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때문에 자 넘겨볼게요. 성질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 그었고요. 나머지 하나를 마저 긋잖아요. 짜잔.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 같으시고요. 원래 이 길이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꼭지점에서 밑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은 수직 이등분이 돼요. 아, 이 점이 바로 뭐예요? 이변과 이변 같은 거니까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따라서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마름모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행사변형을 주장할 수가 있으면서 그 성질을 가지고 왔더니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는 특별한 마름모의 성질이 탄생이 된 거죠. 이해 가능했어요? 자, 지금 주장한 게 바로 뭐예요? 평행사변형 우리 했어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사실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일들. 자, 그리고 직사각형의 뜻만으로 자연스럽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서 평행사변형 주장이 가능했고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 같은 그 뜻만으로 평행사변형의 성격을 만족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쭉 연결고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평행사변형도 마름모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었어요. 모든 평행사변형이 네 변의 길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변과 이변 같고 이변과 이변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변이 모두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웃하는 두 변이 같으면 다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혹은 자, 마름모만 갖고 있는 대각선 성질이 뭐예요? 두 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되죠. 두 대각선이 수직을 이루면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 중요하죠? 자, 마름모는 넓이 구하는 방법이 밑변과 높이 뭐 가능하긴 해요. 만약에 밑변이라고 친다면 이 평행선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만약에 알아내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름모만이 갖고 있는 대각선의 성질이 있잖아요. 해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계속 평행해서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지나가도록 마찬가지로 쓱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 세로선을 평행해서 이동시켜서 이 점을 지나도록. 주황색 선과 노란색 선이 뭘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마름모를 포함하고 있는 큰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거 같고 같잖아요. 즉 직사각형 넓이의 딱 무엇이? 절반이 마름모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 곱한 거의 절반이 마름모의 넓이가 돼요.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해요? 곱한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절반이 마름모의 넓이가 돼요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은 이렇게 해도 괜찮죠.
내가 이 길이가 2a인 걸 알고 있고 이 길이가 2b인 걸 알고 있어요. 이 삼각형 하나 구해서 2배 하면은 마름모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2a고요. 높이가 b잖아요. 2분의 하시고 다시 어떻게 주면 돼요? 그렇죠? 2a 곱하기 이거는 b 그리고 2분의 한 다음에 2개 있으니까 다시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약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2a고 2b가 되겠습니다. 다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a 그리고 높이가 b가 되겠죠? 하고 2배니까 얘가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나 있잖아요. 이거 2분의 1을 약분 안 하고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이렇게 3개 곱할 거예요. 그럼 2a 곱하기 2 곱하기 b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절반 나눈 게 바로 마름모 넓이가 됩니다. 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한다. 라고 적어두세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자, 정사각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평행사변형을 기준으로 직사각형과 마름모로 확장을 지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평행사변형이 모임이 커요. 그 안에 직사각형이란 모임과 마름모라는 모임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평행사변형의 성격을 직사각형도 갖추고 있고 마름모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사각형도 뜻만 가지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도형들과 연결을 지을 건데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잠깐 고민해 보시고요. 잠시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 모두 같은 사각형. 자, 그런데 위에 건 뭐예요? 그렇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만 만족하면은 일단 마름모까지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었죠? 한마디로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이다. 즉 두 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성질이 이렇습니다. 무엇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냐? 제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직사각형의 특징과 마름모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직사각형은요. 대각선 길이가 어때요? 같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마름모의 성격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마름모의 성격과 네 개의 각이 모두 같다. 90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직사각형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그냥 이등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하는 거니까 90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자, 직사각형이 그럼 정사각형이 되려면 부족한 조건을 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사각형은 네 개의 내각의 크기 같은 거니까 네 변의 길이만 마저 같으면 되죠. 따라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모든 변이 같아지는 것이고요. 또 대각선이 마름모만이 갖고 있는 특질을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나 직사각형이에요. 마름모가 갖추고 있는 성격만 내가 딱 가지고 오면 나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대각선이 수직을 만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나 마름모거든요. 나 어떤 성격만 가지고 오면 나 정사각형이 돼요. 직사각형의 성격만 가지고 오면 나 정사각형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내각이 90도이면은 다 90도가 되겠죠. 혹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은 이것도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대각선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오면은 자동에는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넓이 가보실게요. 넓이는 쉽죠? 모든 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한 변의 길이 A라고 친다면 직각긴 두 변이 AA가 되잖아요. 밑변과 높이로 봐도 괜찮죠? A 곱하기 A니까 한 변 곱하기 한 변 혹은 한 변의 길이 제곱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등변 사다리꼴.
자,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 그리면 사다리꼴이 있어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사다리꼴 중에서요.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얘네가 같아졌기 때문에 자동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살짝 맛을 보면은 연장선을 그려요. 연장선을 그려요.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같은 각이에요. 별표할까요? 그래서 같은 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각도 동의가 같아요. 그러면 일직선에 대해서 180을 이루는 거니까 180 빼기 별표, 180 빼기 별표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 쌍의 변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뜻이었고요. 성질은 그러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행하지 않은 뭐라고요?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 쌍은 마주보고 있잖아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요. 때문에 대각선 지금 계속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대각선을 가지고 성질을 구분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대각선의 특징이 있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네, 같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왜일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바라보시면 이 변이 공통변이고요. 이 변과 이 변이 같음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끼인 각이 같잖아요. SA 쌉독. 밑에 삼각형 두 개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음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대각선 길이가 같습니다. 또 하나 정리하자면 아래 거, 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각형의 성질가 좀 달라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같고요.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는 것도 참고를 알아두세요. 앞에 거는 달라요. 그 앞에 거는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아이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이잖아요. 얘들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직사각형, 마름모의 특징이 구분되는 것이고요. 두 개 모두 갖추고 있는 아이가 정사각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 또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건 똑같아요.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를 파악하시고요. 이 평행선 사이 거리 높이를 파악하시면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로 똑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즉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뭐하죠? 높이 하시고 2분을 곱하시면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뒷면 사다리꼴이 있어요. AD랑 BC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가 살짝 보이긴 하죠? 대충 그려볼게요. 짜잔. 요거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할게요. 딱 보니까 AD가 AB보다 길이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6cm로 할 것이고요. 8cm. 그리고 이게 평행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그림 해결된 겁니다. 각 A가 120도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120도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뒷면 사다리꼴이라면서요. 그 말은 즉슨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이 같고요. 정의 뜻에 의하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연장하시게 되면은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180을 이루는 거니까 180 빼기 120 하면은 자동 이 각이 몇 도가 돼요? 그렇죠. 60도가 됩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60도, 120도. 그런데 BC를 어떻게 구하지? AD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지? 대칭성이잖아요. 좌우가 대칭성일 때는 이렇게 그어올만 해야 돼요. 보조선은 A점에서 밑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양 사이드의 삼각형이 합동의 삼각형이 되겠죠. 특수한 각이 나왔다. 60도, 90도, 자동 30도. 배운 거 다 써먹어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짜잔, 90, 30, 60. 30이 제일 짧은 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각인 거죠. 제일 각이 작아서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유지한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절반이
60과 90을 양 끝각으로 하는 변의 길이가 돼요. 자, 8의 절반인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죠? 4cm입니다. 자동 여기도 4cm가 되겠죠. 6 그대로 내리면은 6cm가 되겠습니다. 다 더하시면은 BC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네, 14cm가 정답이 되겠죠.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풀이를 디자인해 나가는지 이게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인사드릴 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거 왜 배운다고 얘기했습니까? 사각형들의 특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각각의 뜻과 그 뜻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성질들, 그 성질들을 바탕으로 또 관계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중요한 풀이의 논리력을 분명히 배워갔을 것입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유적 의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